이 프로그램은 정성과 신뢰, 사회 환원 및 나눔 경영을 바탕으로 하는 최상의 상품을 제공하는 미주 최대 한인마트 H마트, 고객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국 내 최대 아시아계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남가주에 다시 겨울 폭풍우가 돌아왔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수인치에 많은 비를 내리고 산간지대에는 많은 눈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개솔린 가격이 앞으로도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오르면서 내년 5월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최고점을 기록하고 내년 말에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20대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이 10여일 남은 가운데 아직 LA 지역 등록률이 낮아 미등록자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CBS TV 기독교 방송에서는 동포들의 참여로 방송 선교사 헌금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해외에서 기한이 만료된 여권을 소지한 국민들은 내년 3월 말까지 해당 여권을 사용해 귀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촉발한 항공 대란이 폭설까지 겹쳐 닷새째 이어지면서 28일에도 천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 시간 첫 소식입니다. 남가주에 내일 오후까지 계속 비가 내림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에는 지난 겨울 폭풍 때와 마찬가지로 산불 피해 지역에 자발적인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본드 산불 피해지인 실버라도와 윌리엄스, 모두 제스카 캐년에는 진흙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주민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자발적으로 대피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해안가와 내륙 지역에는 내일 오후까지 돌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산간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새벽 1시부터 내일 새벽 4시까지 산타모니카 산맥을 제외한 LA 카운티 산간지대에 겨울 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고도 5,000피트 이상에는 1에서 3피트에 달하는 눈이 쌓일 수도 있고 고도가 4,000피트인 지역에도 약간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솔린 가격이 앞으로도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오르면서 내년 5월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최고점을 기록하고 내년 말에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게스버디는 개솔린 가격이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 내년 5월 전국 평균 가격이 $3 79센트까지 상승한 후 차차 내려가 내년 말에 현 수준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가격이 $3 29센트이고 LA 카운티의 평균 가격이 $4 67센트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메모리얼데이 연휴 전국 평균 가격은 현재보다 50센트 오른 $3 79센트가 된다면 LA 카운티의 평균 가격 역시 50센트가 오른다고 계산할 때 $5 17센트가 됩니다. 게스버디는 내년에도 개솔린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의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팬데믹 기간 동안 작동을 중단한 정유시설들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20대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이 10여일 남은 가운데 아직 LA 지역 등록률이 낮아 미등록자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기준으로 신규 등록자 4,467명, 영구 명부 등록자 2,121명으로 현재까지 총 등록 유권자는 6,5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원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더라도 투표소 부족 등 투표 참여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됐기 때문입니다. LA 총영사관은 등록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순회 접수를 통해 현장 출장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이번 주말에도 한인 교회들에서 이뤄집니다. 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나성 영락교회와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7일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곳에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가 필요합니다. 본 CBS TV 기독교 방송이 지난 9월 개국하여 지역 한인 동포들의 참여로 방송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 선교사 헌금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정용주 기자가 전합니다.
본 CBS 기독교 방송이 지난 29일 지역 목회자와 후원자들의 참여로 방송 선교사 후원금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CBS-TV 한기영 대표는 이날 약정식에서 방송을 통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미주 CBS 방송 선교사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후원자들이 보내준 후원금은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 장비 구입, 각종 선교 사역 및 이민 1.5세와 2세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며 신앙생활을 위한 자체 제작 컨텐츠로 한인 사회에 꼭 필요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남가주 명성교회 담임 목사이며 교회협 증경회장 정혜진 목사는 누구나 뜻이 있다면 방송 선교사가 될 수 있으며 한 구자 10불, 20불이 모인 방송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CBS-TV는 지난 7월 19일 방송국 개국 기념 예배가 열린 이후 후원 이사장 김양로 장로와 이사들의 참여 및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방송 설교 동참으로 방송 선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경석 장로는 안테나 무료 설치 사역을 하며 현재까지 300가정 및 LA 시니어들에게 기독교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1954년 가미도 목사의 헌신과 성도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67년의 역사를 가진 CBS-TV는 새롭게 하소서, 성사학당 등의 대표 프로그램은 물론 기독교 문화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CBS-TV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전 지역에 송출되며 실내 소형 디지털 안테나를 설치한 후 채널 20.12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정용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해외에서 기한이 만료된 여권을 소지한 국민들은 내년 3월 말까지 해당 여권을 사용해 귀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기한 만료된 여권을 사용해 국내로 귀국하는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여권은 올해 1월 이후 기한이 종료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5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행정 업무 지연으로 제때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한 채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귀국하는 경우 해당 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허용한 바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촉발한 항공 대란이 폭설까지 겹쳐 닷새째 이어지면서 28일에도 천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특히 시애틀 등 북서부 태평양 연안의 겨울 폭풍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등 일부 지역에선 기상 악화까지 겹쳐 항공 대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계 소식입니다.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난민 긴급 구호를 위한 평화음악회를 내년 2022년 1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LA 만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고통받는 세계 빈곤 국가들은 방역과 백신에서 모두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고 더불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는 그동안 지원해 오고 있는 동아프리카의 네 나라인 케냐, 이디오피아, 우간다, 부룬디가 고통받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밝히고 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 음악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 자치연회가 후원하며 세계적 음대인 피발디 출신들을 중심으로 평화 챔버 오케스트라를 결성하고 이날 구호 음악회를 이들의 첫 데뷔 무대로 준비했습니다. 음악회 입장은 무료이며 당일 후원금은 전액 국제기아대책을 통해 아프리카 난민 구호에 보내집니다. LA 연합감리교회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박성숙 사모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 미래세대 목회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각각 $10,000씩 기부했습니다. LA 연합감리교회와 박성숙 사모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 오랜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1992년 2월 클레어몬트의 한인 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제정된 이 학교의 한인 장학기금은 LA 연합감리교회의 모금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 박대희 담임 목사는 모금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돼 활약했고 박대희 목사가 별세한 후에도 박성숙 사모는 남편의 평생의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10,000의 장학금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LA 연합감리교회는 교회뿐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의 개인적인 장학금 기부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전달된 장학금 누적 액수는 $120,000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개체 교회와 개인들의 헌신과 성원으로 조성된 장학기금을 통해 1992년 이래 수백 명의 클레어먼트 한인 신학생들이 장학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221년 역사를 가진 펜실베니아주의 한 교회가 성도수 감소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자치구와 거의 동일한 역사를 지닌 벨폰트 제1장로교회는 2세기가 넘게 다양한 세대를 맞이해왔지만 성도수가 줄면서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1795년 벨폰트를 세운 이들에 의해 1800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당시에는 16개 주밖에 없었고 2명의 전직 펜실베니아 주지사들도 이 교회에 소속됐습니다. 교회는 남북전쟁 직후 현재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15,000평방피트의 이 교회는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교회는 페이스북에 올린 마지막 예배 영상을 통해 서로 이별을 고하는 아픔을 언급하면서도 도전이 인류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며 도전은 2000년 전 오늘처럼 시기적절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찬송가를 부르기 전 성도들은 촛불을 켜고 희망은 다시 한번 우리의 것이다. 이 빛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과거를 기억하며 자신 있게 미래로 걸어가게 한다며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성과 신뢰, 사회 환원 및 나눔 경영을 바탕으로 하는 최상의 상품을 제공하는 미주 최대 한인마트 H마트, 고객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국 내 최대 아시아계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